우리나라의 가족 계획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먼저 1980년대 발표된 가족 계획 포스터를 보면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라는 표어로 아이를 많이 낳지 말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표어의 내용은 아이가 많을수록 행복도 커집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계획 포스터의 내용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은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동시에 저출산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시작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60년대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이 넘을 정도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요. 국토는 넓지 않은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자 196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자녀를 적게 낳자는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와 같은 포스터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에서는 자아 실현을 위해 결혼을 늦추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이 늘고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현상도 나타났죠.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면서 1970년대 4.5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19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보건,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영양, 위생 환경도 개선되는 등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균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균 기대 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령화 역시 빨라지고 있지요. 이렇게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지속되면 청년층의 인구는 줄고 노년층의 인구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인구 구성이 바뀔 겁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무엇일까요? 농사 지을 사람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농민들의 말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농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 고용하면 일을 하지 않는 농한기에도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 허가제 비자와는 달리 모를 심거나 수확하는 기간에만 단기적으로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사 시기 농가에 사람 구하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짧게나마 고용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확산된 세계화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간의 연결과 이동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등이 증가하며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출신 인구는 약 242만 명이고 이 중 장기 체류하는 인구는 약 174만 명인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 명, 결혼 이민자는 약 17만 명, 유학생은 약 18만 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등이 많습니다. 귀화자 약 20만 명을 포함한 외국 출신 인구의 수와 비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2030년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출신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다문화 사회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국내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는 차이나타운과 같은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인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이와 함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 교육, 환경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의 당구의 여신이 캄보디아인이라고요? 네, 바로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당구의 여신으로 불리는 스롱 피아비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와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힘들었는데 당구를 알고부터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서 상금으로 캄보디아에 스포츠 전문 학교를 설립하고 싶어요. 피아비 선수는 21살이던 2010년 5월 충북 청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한국인 남편 김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듬해 남편을 따라 당구장에 가서 처음으로 당구를 알게 됐고 그 이후 아내의 당구 재능을 눈여겨본 남편의 권유로 피아비 선수는 본격적으로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연습 끝에 2018년 아시아 여자 3쿠션 당구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이라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과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죠. 그 이후 매년 5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역별, 자치구별로 다채로운 다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또 글로벌 포토존이 설치돼 본국을 그리워하는 외국인과 또 해외여행을 꿈꾸는 한국인에게도 흥미와 재미를 주고 있고 수십 개의 체험 부스에서 아시아 전통 음식과 전통 의상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응급처치, 미아 방지, 건강안전 홍보, 일자리 상담, 출입국 상담 등 유관기관에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이런 체험 행사를 즐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체험을 즐겼는지, 또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체험을 즐겨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